그래서 21세기는 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미래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 차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도 변하고 동식물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인 우리 자신의 세포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대변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새로운 혁신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에 자신이 쌓은 과거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만 의존해서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것만 풀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21세기는 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이런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변화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변화력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력은 일종의 적응력 같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적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모든 것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몇 가지는 맞출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력은 적응, 일정 부분을 적응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변화력, 이 변화력을 갖추고 이 변화력을 활용해서 발전의 기호로 삼는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제가 오늘은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3년의 시간을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자, 제가 3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기 주변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데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갈 때 기간을 단축시키기를 원합니다. 3개월, 6개월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빨리 바뀌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됐을 때 그때 아주 안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아주 빠른 성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근본이 약해져서 나중에 쌓아놓은 탑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화를 시작하려면 3년이라는 기간에 안목을 두고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어떤 지식과 경험,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다 버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릴 수는 없죠. 내 몸 안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게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고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미래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3년 후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후, 지금 2023년이니까 2025년, 2026년 정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부족할 거예요. 3년 후에 미래에 내가 있고 싶은 그런 미래를 상상을 했는데 그 미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런 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세상의 흐름에 맞는 그런 것이면 좋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흐름에 역행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도 속도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즐거워서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놀고 있는 것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미래라면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목표라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상상해 봤을 때 미소를 머금게 되고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일 거고 도달하기에 불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그게 목표가 되고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무언가 본인이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역은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문과생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 영역은 내가 전혀 접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해.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원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생각을 했던 어떤 친구가 근본을 따라가다 보면 수학을 열심히 한 적도 없는 거예요. 수학을 좀 하려고 했더니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어떤 과목,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수학을 포기했다거나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 본인은 수학을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새롭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것이고 3년이라는 시간에 어느 정도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달려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없고 할 수 없고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포기할 때 결정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을 때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그게 실현됐을 때 느끼는 거죠. 마치 물이 100도씨에서 끓기 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100도씨를 넘어가면 물이 끓게 되죠. 그것처럼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흐름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게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 차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맨들, 운동선수들은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해도 오히려 본인의 실력이 퇴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정말 최고 수준에서 기량을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변화를 싫어합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패턴, 어떤 습관,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화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변화만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수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변화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변화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변화가 아무리 싫고 변화가 본인의 취향이 안 맞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본인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어떤 직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나 정보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어해요. 본인이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 이건 본인만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데 한 직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 회사가 발전하는데 오히려 저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갖게 되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후배 사원이나 동료들한테 나눠주고 본인은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 그런 직원을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승진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더 낮은 단가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업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만 할 게 아니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사업에서 변화는 뭔가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시도하는 거죠. 나는 똑같은 제품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에 내가 적응하려고 할 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인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걸 시장에 출시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스타트업이죠. 사업은 새로운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 개인의 삶에서든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입니다. 저는 투자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비상장 투자업에서 한계를 느꼈어요. 다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업에서 새로운 어떤 벤처 사업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실패는 했지만 제가 투자와 사업을 결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과 투자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니콘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유니콘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완성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변화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다면 이제부터 달라지시기를 권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하는 시대, 대변혁의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변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력,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실행을 해서 본인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